지난해 강제 추방된 한인 이민자가 지난 19년 내 최저치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액 채무를 갚지 못해 파산을 선택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하루 1명꼴로 파산 보호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의회 지도부가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구제 방안과 총기 규제 문제 등을 놓고 담판을 짓기 위해 백악관 회동을 갖습니다. 쇼핑 시즌이 시작되면서 신종 수법들이 가세, 크레딧 카드 도용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메리페이스 이민 개혁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신규 이민자가 향후 20여 년간 1,000만 명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한인 식품업계가 공동구매 확대와 독점 아이템 구비 등 자신들만의 경쟁력 확보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지난해 강제 추방된 한인 이민자가 지난 19년 내 최저치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국토안보부가 23일 공개한 2016 회계연도 이민단속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이민당국의 명령에 의해 미 전역에서 강제 추방 조치된 한국 국적자는 전년과 동일한 1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추방 사유별로 약 60%인 86명은 살인, 강도, 폭력, 마약 거래 등 범죄 전과자였으며 불법 체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적발돼 추방된 한인은 59명이었습니다. 이 같은 한인 강제 추방자 수는 연방국토안보부가 현재 방식으로 추방자 수를 분류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다만 공항 또는 항구, 국경 등에서 자격 문제로 입국이 금지된 한국인은 1,513명으로 전년도보다 1명 증가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강제 추방된 전체 이민자는 34만 56명으로 전년 32만 6,962명 대비 4% 늘었습니다. 2012년 40만 9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3년 연속 감소하다 반등한 것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소액 채무를 갚지 못해 파산을 선택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하루 1명꼴로 파산 보호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박세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중앙일보에 따르면 11월 한 달 동안 연방파산법원 뉴욕, 뉴저지 지법에 접수된 파산보호 신청 기록을 분석한 결과 한인들의 신청 건수는 총 31건으로 알려졌습니다. 5만 달러 내외의 채무로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경우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물론 1만 달러도 큰 금액이지만 대중적 정서를 감안하면 과거엔 이 정도의 채무로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한인들의 파산보호 신청 유형을 보면 채무를 탕감받는 챕터 7이 뉴욕이 14건, 뉴저지 7건이었고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 분할 상환과 부분 탕감 등의 조건으로 진행되는 챕터 13이 뉴욕은 3건, 뉴저지 7건이었습니다. 소액 파산을 선택하는 한인들의 채무는 대부분 크레딧 카드 빚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이 같은 소액 파산보호 신청자의 대부분이 고정 수입이 없는 중장년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혼 등 가정 문제에 의한 재정 결핍 문제도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혼 과정에서 배우자의 크레딧으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 이혼하면 그 채무는 모두 해당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크레딧 카드 빚 체납에 따른 독촉과 압류 절차도 파산을 선택하게 하는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뉴욕시 한인 유권자 10명 중 8명은 지난 11월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의 빌 드블라지오 시장을 지지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한인 55%만이 민주당의 필 머피 주지사를 선택했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2017년 아시안 유권자 표본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시 선거에 참여한 한인 유권자 중 81%가 드블라지오 시장을 지지했습니다. 이는 전체 아시안 이민자 중에서는 방글라데시계 9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에 대한 전체 아시안 지지율은 69%였으며 니콜 멜리오테키스 공화당 후보를 지지한 아시안 유권자는 23%에 그쳤습니다.
아시안 유권자들이 본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가진 이슈는 교육 문제로 42%를 차지했으며 건강보험 36%, 이민부재 30%, 주택 26% 등의 순이었습니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는 투표에 참여한 한인 유권자 중 55%가 민주당의 필 머피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머피 후보에 대한 전체 아시안 유권자 지지율 72%보다 17%포인트 낮은 것입니다. 뉴저지 아시안 유권자 중 60%가 민주당이었으며 공화당은 12%였습니다. 마가렛 펑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 사무총장은 대부분 민주당에 속해 있는 아시안 유권자들은 의료보험과 이민정책에 진보적인 민주당 후보를 더 지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출구조사는 민권센터와 뉴저지 한인변호사협회, 뉴욕 한인변호사협회 등 30여 개 단체가 참여해 뉴욕과 뉴저지, 버지니아, 매사추세츠 등 4개 주 33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아시안 유권자 2,53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KBTV 김이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의 지도부가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구제 방안과 총기 규제 문제 등을 놓고 담판을 짓기 위해 백악관 회동을 갖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백악관이 민주당에게 다시 회동을 제안해 기쁘다며 이번에는 대통령이 오픈마인드로 접근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양당 지도부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회동을 갖고 담판을 지을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회동에 앞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의 거부로 회동을 수시간 앞두고 불발된 바 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연방정부 폐쇄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다카 수혜자 구제안을 연방 예산안으로 연계해 처리하지 않으면 연방정부의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제임스 리바인 전 음악감독이 결국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메트 오페라는 4일 성명을 내고 리바인 명예음악감독이 올 시즌 남은 공연에 출연하지 않는다며 정직 조치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40년간 메트 오페라에 몸담은 리바인은 지난 1일 베르디의 레퀴엠 공연 지휘를 마지막으로 무대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메트 오페라는 자체 조사를 위해 로버트 제이 클리어리 전 연방검사를 고용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클리어리는 검사로 재직하던 1990년대 유나바머로 알려진 소포 폭탄 테러범을 기소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리바인에게 성추행당한 피해 남성이 2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남성은 세인트 폴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베이스 연주자 출신으로 미시간주 메도브룩 음악학교에 다니던 1968년 리바인과 알게 됐습니다. 세 번째 피해 남성도 같은 학교에서 첼로를 공부하던 학생으로 드러났습니다. 쇼핑 시즌이 시작되면서 신종 수법들이 가세, 크레딧 카드 도용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를 전후해 디스커버, 비자, 마스터 등 크레딧 카드 업체를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피싱 사기 등 연말이 다가올수록 피해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전하길 온라인 사기 시도가 가장 빈번한 시기가 바로 할러데이 시즌이라고 지적하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할러데이 리테일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할러데이 시즌 컴퓨터와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을 하는 소비자들은 전체 소비자들의 84%에 이를 전망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잦아진 만큼 사기 시도도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할러데이 시즌 동안 크레딧 카드 정보 입력 등을 노리는 온라인 사기 시도가 평소에 비해 31% 증가했습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 가운데 1993년생 병역 미필자들의 해외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한 국외 여행 허가 신청 마감이 다음 달 15일로 다가와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국외 여행 허가 신청의 경우 처리 기간이 최소 한 달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 25세가 되는 병역 미필자들은 서둘러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LA 총영서관은 강조했습니다. 현재 LA를 비롯해 미국에 체류 중인 1993년생 병역 미필자들은 내년 이후에도 계속 체류할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역 관할 제외공간으로 내년 1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현행 병역법 제70조에 따르면 병역 의무가 있는 유학생 및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 가운데 병역의 의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 국외 여행을 하거나 해외에 계속 체재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장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메릿 베이스 이민 개혁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신규 이민자가 향후 20여 년간 1,000만 명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1조 달러 이상의 GDP 손실이 예상되는 등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 니스케이넌 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 이민을 사실상 폐지하고 현행 이민 제도를 포인트 시스템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메릿 베이스 이민 개혁 법안이 가져올 파장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은 미국 시민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모든 가족 초청 이민 제도를 폐지해 미국의 신규 이민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대폭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한인 식품업계가 공동구매 확대와 독점 아이템 구비 등 자신들만의 경쟁력 확보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식품협회에 따르면 20년 전 한인 운영 식품업소는 뉴욕에만 3,000개에 달했으나 현재는 1,000개 정도로 3분의 2가 사라졌습니다. 1세대의 은퇴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대를 잇는 자녀가 없고 지속적인 렌트와 시급 인상에도 식료품 가격은 거의 오르지 않아 마진율 하락에 업계를 떠나는 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더욱이 4, 5년 전부터 메가스토어 입점이 본격화, 가격 경쟁까지 밀리면서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식품업계는 현재의 우유 공동구매를 넘어와 담배, 크레딧 카드 서비스, 전기, 쓰레기 등 공동구매 아이템 확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가장 많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해 죽음의 도로로 악명 높았던 퀸즈 블러바드가 안전한 도로로 새롭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퀸즈 블러바드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캠페인 비전 제로에 힘입어 2014년 이후 교통사고로 숨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1990년 이후 총 186명이 퀸즈 블러바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보행자 사망자만 138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블러바드의 가장 큰 특징은 12개 차선으로 300피트가량의 넓은 폭을 가지고 있어 보행하기에 위험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시교통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32에서 50초였던 횡단보도 보행 시간을 60초로 늘리고 무단횡단 방지벽을 설치했습니다. 이어서 퀸즈 블러바드의 12개 차선 중 2개를 제거해 교통량을 줄이고 신호위반 차량 단속 강화를 위한 감시 카메라도 설치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한인 학생이 많은 뉴욕시 26학군 고등학교 중 베이사이드 고등학교의 학업 성취도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벤자민 카도조 고교의 학업 성취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뉴욕 중앙일보에 따르면 뉴욕시 교육국이 2016년에서 2017학년도 학교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베이사이드 고교의 학업 성취도는 가장 높은 우수 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전 학년도 양호 등급에서 한 단계 오른 것입니다. 이 학교는 대학 진학률이 84%를 기록, 전 학년도의 75%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또 수업 만족도도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자궁을 이식한 여성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는 미국에서는 기념비적인 일이지만 스웨덴에서 한 차례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박세나 기자입니다. 자궁이식 아이 출산은 텍사스주 달라스의 베일러 대학 병원에서 이뤄졌습니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4일 기자회견에서 산모는 집으로 돌아갔으며 아이는 건강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But now when you see this boy, you really feel like you've done something beautiful, pure, natural, and your medicine is very good to see it. Medicine is really at the pinnacle. 베일러 대학은 자궁이식을 위해 수년 동안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2016년 10월 이 병원은 4명에게 자궁을 이식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3명은 혈류가 좋지 않아 자궁을 다시 제거해야 했습니다. 의사들은 자궁 없이 태어난 수천 명의 여성들이 자궁이식을 통해 아이를 임신할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베일러 대학의 자궁이식 연구 프로그램에 참가 자격을 얻으려면 20세에서 35세 사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난소를 가진 여성이어야 합니다. 베일러 대학은 난자를 획득하고 배양하기 위해 체외 수정을 시행합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12월 5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경찰이 그린위치 빌리지 아파트의 로비에서 여성을 폭행한 후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남성을 수배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2일 오후 11시경. 범인은 32살의 여성이 아파트 로비에 들어가는 순간 여성을 폭행한 후 강제로 가방을 빼앗아 그로브가와 세븐애비뉴의 남쪽으로 달아났습니다. 가방은 길가에서 발견됐으며 소지품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흑인 남성으로 뉴욕 로고가 붙은 검정색 회색 스키 모자와 녹색 자켓, 녹색 바지, 검정색 부츠와 회색 아디다스 로고가 붙은 검정색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2일 저녁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맨션의 진입로에서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신원을 조사 중입니다. 사체는 오후 7시경 파운드리지에서 집주인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집주인은 기가 당시 진입로에 있던 차량 옆에 숨진 남성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사체가 왜 웨스트체스터에서 발견됐는지,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용커스 지역 3곳에 설치돼 있던 USPS 우체통이 통째로 분실되는 바람에 이용자들이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용커스 경찰은 도둑들은 노스브로드웨이와 게이트웨이 로드, 록스버리 드라이브와 센트럴파크 애비뉴, 벨뷰와 로버츠 애비뉴의 교차로에 있던 우체통을 노렸다고 밝혔습니다. 노스브로드웨이의 우체통을 이용해 체크를 붙였던 한 남성은 은행에 전화해 체크 분실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긴 시간이 소요됐다며 불평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지역 주민들에게 만약 체크를 보내야 할 경우 직접 우체국을 방문해 송금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SUV가 경찰의 순찰차를 받아들이는 바람에 2명의 경찰이 부상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일 오전 11시 15분경 사이프레즈 힐즈 근처에서 2006년산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가 순찰차와 충돌했습니다. 충돌 순간 유리 파편이 공중에 날렸습니다. 한 명의 경관은 차에서 나온 후 바로 쓰러졌으며 다른 한 명은 급하게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2명의 경관은 목과 등에 경미한 부상을 입어 자메이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SUV 운전자 역시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지겠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뉴저지주 버켄 카운티를 비롯한 각 지역 경찰서 등이 이달 8일부터 음주운전 단속에 들어갑니다. 경찰은 연말연시 각종 모임 등 잦은 술자리로 인한 음주운전 행위가 12월에 집중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일식당을 운영하는 한인 부부가 탈세 행각이 들통나 10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장 씨 부부는 판매세를 자동으로 제거해주는 제퍼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일부 거래 내역을 삭제하는 수법으로 2012년에서 2015년 약 250만 달러 매출을 누락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예산안의 모든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코리 존슨 뉴욕시 의원이 4일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뉴욕시 의회는 예산안 표결 48시간 전에는 예산안 전체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해야 합니다. 앞으로 뉴저지주 버켄 카운티 티넥의 주요 도로에서는 차량 제한 속도가 25마일로 낮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57여 건의 보행자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 같은 조치가 단행됐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는 2017년 뉴욕 오픈 태권도 챔피언십 및 한국문화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이끄셨습니다. 이 행사의 대회장님이셨던 우리 박연한 우리 대회장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어서 오십시오. 예, 우리 회장님 잘 지내시죠? 그럼요. 예. 잘 열심히 태권도 가족들하고 네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최근에 2017년 뉴욕 오픈 태권도 챔피언십 및 한국문화 페스티벌을 잘 마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뭐 행사가 이미 이제 뭐 끝나긴 했지만요. 예, 어떻게 좀 어떤 좀 행사였고 잘 치르셨는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욕 오픈 시합을 2006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 전에 이제 제가 내셔널 대회니
국제 대회니 뉴욕에서 성대히 치루어서 이제 태권도가 올림픽에까지 들어갔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하고 좀 이제 편안한 여생을 살려고 생각했었는데 주위의 사범님들이 뭔가 뉴욕에서 상징적인 태권도 대회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좋다. 그러면은 돈이 좀 필요하니까 내가 스폰서를 좀 잡아보겠다 해서 3만 불 스폰서를 받아서 2006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 1,000명 정도 오고 선수들이 네, 아유. 첫 대회인데 그리고 관중이 한 몇천 명 오니까 너무 첫 대회 평창에서 이 시합을 한 늦게까지 끝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 2회 올해 11회째인데 아주 이제 자리가 잡혀서 네, 잘 네. 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렇군요. 이제 이렇게 그 태권도를 하시는 분들께 이런 어떤 태권도 대회나 이런 게 어떤 좀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그 이 뉴욕 오픈을 만들게 된 동기는 네네. 뭔가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네네. 이쪽 뉴욕 에리아뿐만이 아닌 전국의 구심점을 만들어서 뭉치는 계기, 화합하는 계기, 그걸로 해서 뭔가 좀 더 태권도를 알리고 태권도에서 태권도를 통해서 이런 시합을 통해서 이 한국 문화, 한국 음식, 또 관광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서 홍보하는 그러한 그 뜻깊은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네네. 홍보도 하고 네네네. 관광 홍보도 하고 네. 음식 홍보도 하고 네네. 태권도 대회를 통해서 예.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번 그 행사에서는 그 태권도 행사도 있었지만 그 한국 문화 페스티벌이라고 그 예. 문화 행사를 같이 좀 연계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이제 태권도하고 같이 연계하신 어떤 예. 해마다 저희들이 한국에서 청소년 학생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춘향전 비슷한 그 뮤지컬 비슷한 그런 그 퍼포밍을 했고, 물론 이제 뭐 부채춤 뭐 고등학생 그 여자아이 학생들이 하니까 더 보기도 좋고 네네. 아주 그 미국 그 학부형 학생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그러한 그 문화 행사 그걸 통해서 또 한국 그 홍보 행사 또 이런 결속에서 또 한국에 여행 가는 그러한 그 모임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되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뭐 한국 분들은 워낙 또 이제 또 뭐 이걸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호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 타민족들은 굉장히 좀 격하게 좋아하시더라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태권도와 관련돼서 너무 인기가 좋아서 네네. 해마다 이 가족들이 오는데 가족 친지들을 또 이렇게 까지. 초청해서 와서 그런 그 행사를 보고 네네. 이제 태권도 시합에서 메달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네네. 새끼들이 와서 그것도 즐기고 비빔밥 먹는 것도 즐기고 비빔밥 큰 그 파티에 네네네네. 그런 것도 해서 사진도 찍어가고 네. 또 한국 한복을 입고 그런 것을 해서 또 사진도 찍어가고 그런 사진 찍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놔서 네네. 또 많이들 그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번에 그 이번뿐만이 아니고 매년 그 개척자 상을 수여하시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올해는 네. 어떤 분들이 좀 수상을 하셨나요? 이제 이 1993년도에 저희들이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3일 동안 그 많은 관중석에 꽉 차가지고 네네. 3일 동안
태권도가 올림픽에 들어가야 하는데 몇몇 IOC 위원들이 반대를 해서 그분들을 부부들을 초청을 해서 93년도에 메디슨 스퀘어에서 했어요. 해가지고 94년도에 파리에서 그 정식 올림픽 종목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일은 다 했지만은 또 그때 당시에 미국 태권도 연맹의 회장님이신 디트로이트의 정화 회장님이라고 계시고 또 뉴저지의 이 이형로 회장님 계시고 그러면 뒤에서 이제 뒷바라지를 해서 이제 참 공헌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그 세 분을 미국 태권도 매거진, 태권도 라이프 매거진에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세 분을 첫 해는 세 분을 선정을 해서 올림픽 태권도가 올림픽에 들어가는데 공헌을 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세 분이 딱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 분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이 세 분들이 한 명씩 내년부터는 또 뉴욕 오픈에서 드리는 상으로 개척자 올림픽 개척자 상을 만들었습니다. 뉴욕 오픈하고 태권도 라이프 매거진하고 같이 공동으로. 그래서 이게 내년에는 이제 한국에서 오실 분이 있을지 유럽에서 오실 분이 있을지 한 분을 이제 선정을 올해 개척자상 탄 세 분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우리 박연한 대회장님과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2월 5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